인생의 리셋 버튼, 뇌과학으로 누르는 법 혹시 지금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굴레에 갇혀 어딘가에 있을 리셋 버튼을 간절히 찾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뇌와 몸이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그 깊은 이해를 통해 어떻게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희망 섞인 조언이 아닙니다. 신경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행동 변화 이론의 뿌리를 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 가지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리셋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이것이 무모하고 충동적인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의도적이고 구조적인 압력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행동 패턴, 당신을 과거에 가둬두는 신경회로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가하는 현명한 압력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플라스틱처럼 유연하고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변화는 결코 수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존의 고리를 의식적으로 끊어낼 때 바로 그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인간의 뇌는 항상성을 사랑합니다. 예측 가능한 상태를 선호하죠. 심지어 그 예측 가능한 상태가 우리에게 해로울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기존의 정체성과는 모순되는 새로운 패턴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부 모델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뜨거운 동기부여나 벅찬 감정에서가 아니라 낡은 패턴에 대한 개입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생리, 호흡, 집중력, 그리고 일상의 루틴을 활용하여 현재 삶의 부정적인 피드백 고리를 끊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을 반영하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길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번아웃 상태이거나 마치 다른 사람의 대본대로 살고 있는 것 같다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며 행동과학적으로 검증된 당신을 위한 행동 촉구입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각 중 가장 오해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편함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면 멈추거나 후퇴하거나 그 원인을 피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불편함은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신경계가 지금 적응하고 확장하고 있으며 익숙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매우 정밀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심리적,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신경신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는 몸이 안정적인 상태, 즉 항상성의 범위를 벗어나 작동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뇌는 본래 에너지를 보존하고 예측 불가능성을 저항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와 다른 행동,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나거나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려고 할 때 뇌는 초기에 강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나 이 저항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경가소성의 영역, 즉 우리의 행동과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바로 그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경험을 통해 뇌가 스스로의 연결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편안하고 수동적일 때가 아니라 도전적인 과제 앞에서 집중하고 몰입할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정적이든 인지적이든 신체적이든 불편함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때 우리는 뇌에게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정 과정을 통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고 새로운 정체성이 구축되며 우리를 발목 잡던 낡은 자기 파괴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동기부여가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메커니즘은 그 저항의 문턱을 넘어 노력이 요구되고 편안함이 잠시 유보되는 공간으로 들어서는 데 있습니다. 사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는 성장을 위한 생화학적 초대장과 같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몸을 행동에 대비시키고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며 기억력 암호화를 향상시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불편함은 위험이나 도전을 의미했고 이는 곧 생명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바로 이 메커니즘을 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의 저항감, 중요한 대화를 앞둔 불안감,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 전의 압도감. 이 모든 것은 한때 우리 조상들의 생존을 도왔던 바로 그 회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르고 그것을 발판 삼아 우리의 내적 운영체제를 재설계하는 포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찬물 샤워를 하거나 짧은 단식을 하거나 어려운 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작고 의도적인 불편함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경계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를 스트레스 예방 접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최정의 군사 훈련에서부터 인지 행동 치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스트레스를 피함으로써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고 의도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더욱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기꺼이 불편함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도전에 대한 당신의 역치는 높아지고 미래의 노력은 훨씬 더 감당하기 쉽게 느껴집니다. 뇌와 몸은 이전의 스트레스를 기억하고 그에 맞춰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루틴과 습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주 작은 불편함이라도 꾸준히 이겨낼 때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는 나는 할 수 없어에서 나는 어려운 일을 꾸준히 해내는 사람이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인식의 전환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사결정, 집중,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 네트워크, 특히 집행 기능을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이 실질적인 강화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편함에 대한 당신의 인내력은 당신만의 슈퍼파워가 됩니다. 한때 회피의 대상이었던 것이 익숙해지고 불안으로 느껴졌던 것이 성장을 위한 활성화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을 리셋하려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불편함을 실패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어렵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로 그 지점이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불편함은 성장의 문입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으로 찢어지고 재건되면서 더 강해지듯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시스템도 재구성되기 위해 마찰이 필요합니다. 그 마찰이 없다면 성장도, 배움도, 진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낡은 고리 안에 똑같은 모습으로 머물게 될 뿐입니다. 인생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가장 규율이 잡혔거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불편함과 기꺼이 마주하고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동기부여는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도파민처럼 변동하는 신경화학적 신호에 의해 움직이는 순간적인 상태일 뿐 장기적인 변화를 유지하기에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뇌는 습관이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뇌는 오직 패턴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특히 집중된 주의력 하에서 행해지는 행동이 당신 뇌의 구조에 암호화됩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이 말은 신경가소성의 핵심 원리를 요약합니다. 특정 신경회로의 반복적인 활성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회로를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일어나려면 뇌가 새로운 행동이나 사고 패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행동이나 감정에 북받쳐 한 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회로 변화를 이끄는 것은 바로 그 꾸준함, 의도적인 반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수많은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강력한 통찰을 얻고도 결국 똑같은 습관으로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통찰은 가치 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변화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뇌가 그것을 새로운 기본값으로 인식할 만큼 충분히 자주 반복되어야 합니다. 습관 형성을 담당하는 뇌의 기저핵은 감정의 폭발이 아닌 반복되는 행동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헬스장에 가고 특정 방식으로 식사하고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할 때마다 당신은 뇌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나야, 그리고 충분한 반복을 통해 그 메시지는 뇌에 각인됩니다. 자신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명확함이나 자신감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에서 자신감은 행동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물입니다. 동기부여 없이도 의도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신경계에 나는 어려운 일을 해낼 능력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 즉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때 느끼는 저항감조차도 재배선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 저항은 낡은 신경회로가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존 패턴을 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멈춤 신호로 해석하는 대신 당신의 뇌가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해하십시오. 그 마찰은 신경학적 피드백이며 당신이 그 마찰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마다 새로운 패턴은 더욱 강해집니다. 인생을 리셋하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그것은 수천 개의 작고 의도적인 행동들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행동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기준, 당신이라는 사람의 새로운 기본값을 강화할 기회입니다.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들 하지만 사실 마음은 몸을 따릅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반응적이고 불안하며 피로한 상태에 있다면 명확하게 생각하고 규율을 지키고 새로운 습관에 전념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당신의 내적 생리 상태가 당신이 그 위에 쌓으려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리셋하려면 먼저 당신의 상태를 리셋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당신의 내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호흡입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뇌에 위험 신호를 보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지만 특히 내쉬는 숨을 강조하는 느리고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에 이제 안전하게 이완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시각적 집중 또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 시야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시야를 넓혀 수평선을 바라보는 등 파노라마 시야를 활용하면
뇌는 즉각적인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당신을 통제 가능한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30분에서 60분 이내에 자연광을 보는 것은 당신의 생체 리듬, 코르티솔 생산, 도파민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것은 종종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깨어진 생체 리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찬물 샤워와 같은 의도적인 저온 노출은 통제된 방식으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짧고 의도적인 스트레스는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높여 각성 상태와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당신은 불편함의 감각에 익숙해지면서도 침착함과 통제력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 회복 탄력성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 탄력성도 길러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구축되는 구성물입니다. 뇌는 추상적인 믿음만으로 정체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반복된 행동을 관찰하고 그로부터 정체성을 추론합니다. 즉,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행동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투표와 같습니다. 저항감을 느끼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계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야. 이것이 바로 나야. 이 신호들이 축적되어 결국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마치 서예가가 수만 번의 붓질로 자신만의 필체를 완성하듯 우리의 정체성도 수많은 작은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은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신경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믿음을 앞섭니다. 행동이 변화를 이끕니다. 당신은 생각으로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찰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뇌는 항상 최소한의 저항 경로를 선호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행동 주변에는 마찰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행동 주변에서는 마찰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을 멈추고 싶다면 휴대폰을 침실 반대편에 둠으로써 마찰력을 만듭니다. 아침에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잠들기 전 베개 위에 노트와 펜을 둠으로써 마찰력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방식으로 환경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행동을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당신은 파괴적인 환경을 의지력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리셋하고 싶다면 당신을 둘러싼 구조 자체를 리셋해야 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당신이 매일 접하는 정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신경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규율, 성장, 높은 기준이 표준인 환경에 자신을 두십시오. 당신의 신경계는 그 그룹의 리듬과 기준에 맞춰 스스로를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리셋은 극적인 한 방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편함을 성장의 신호로 재해석하고 동기부여를 기다리는 대신 의도적으로 행동하며 당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당신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환경을 설계하는 수많은 작은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건축가입니다. 오늘 당신의 뇌에 새로운 길을 내는 첫 삽을 뜨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이 꿈꾸는 새로운 삶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성장을 돕는 깊이 있는 지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리셋 버튼, 뇌과학으로 누르는 법. 혹시 지금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굴레에 갇혀 어딘가에 있을 리셋 버튼을 간절히 찾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뇌와 몸이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그 깊은 이해를 통해 어떻게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희망 섞인 조언이 아닙니다. 신경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행동 변화 이론의 뿌리를 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 가지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리셋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이것이 무모하고 충동적인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의도적이고 구조적인 압력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행동 패턴, 당신을 과거에 가둬두는 신경회로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가하는 현명한 압력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플라스틱처럼 유연하고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변화는 결코 수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존의 고리를 의식적으로 끊어낼 때 바로 그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인간의 뇌는 항상성을 사랑합니다. 예측 가능한 상태를 선호하죠. 심지어 그 예측 가능한 상태가 우리에게 해로울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기존의 정체성과는 모순되는 새로운 패턴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부 모델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뜨거운 동기부여나 벅찬 감정에서가 아니라 낡은 패턴에 대한 개입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생리, 호흡, 집중력, 그리고 일상의 루틴을 활용하여 현재 삶의 부정적인 피드백 고리를 끊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을 반영하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길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번아웃 상태이거나 마치 다른 사람의 대본대로 살고 있는 것 같다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며 행동과학적으로 검증된 당신을 위한 행동 촉구입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각 중 가장 오해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편함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면 멈추거나 후퇴하거나 그 원인을 피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불편함은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신경계가 지금 적응하고 확장하고 있으며 익숙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매우 정밀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심리적,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신경신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는 몸이 안정적인 상태, 즉 항상성의 범위를 벗어나 작동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뇌는 본래 에너지를 보존하고 예측 불가능성을 저항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와 다른 행동,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나거나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려고 할 때 뇌는 초기에 강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나 이 저항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경가소성의 영역,
즉 우리의 행동과 정체성을 재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바로 그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경험을 통해 뇌가 스스로의 연결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편안하고 수동적일 때가 아니라 도전적인 과제 앞에서 집중하고 몰입할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정적이든 인지적이든 신체적이든 불편함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때 우리는 뇌에게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정 과정을 통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고 새로운 정체성이 구축되며 우리를 발목 잡던 낡은 자기 파괴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동기부여가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메커니즘은 그 저항의 문턱을 넘어 노력이 요구되고 편안함이 잠시 유보되는 공간으로 들어서는 데 있습니다. 사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는 성장을 위한 생화학적 초대장과 같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몸을 행동에 대비시키고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며 기억력 암호화를 향상시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불편함은 위험이나 도전을 의미했고 이는 곧 생명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바로 이 메커니즘을 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의 저항감, 중요한 대화를 앞둔 불안감,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 전의 압도감. 이 모든 것은 한때 우리 조상들의 생존을 도왔던 바로 그 회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르고 그것을 발판 삼아 우리의 내적 운영체제를 재설계하는 포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찬물 샤워를 하거나 짧은 단식을 하거나 어려운 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작고 의도적인 불편함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경계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를 스트레스 예방 접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최정의 군사 훈련에서부터 인지 행동 치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스트레스를 피함으로써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고 의도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더욱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기꺼이 불편함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도전에 대한 당신의 역치는 높아지고 미래의 노력은 훨씬 더 감당하기 쉽게 느껴집니다. 뇌와 몸은 이전의 스트레스를 기억하고 그에 맞춰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루틴과 습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주 작은 불편함이라도 꾸준히 이겨낼 때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는 나는 할 수 없어에서 나는 어려운 일을 꾸준히 해내는 사람이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인식의 전환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사결정, 집중,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 네트워크, 특히 집행 기능을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이 실질적인 강화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편함에 대한 당신의 인내력은 당신만의 슈퍼파워가 됩니다. 한때 회피의 대상이었던 것이 익숙해지고 불안으로 느껴졌던 것이 성장을 위한 활성화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을 리셋하려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불편함을 실패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어렵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로 그 지점이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불편함은 성장의 문입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으로 찢어지고 재건되면서 더 강해지듯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시스템도 재구성되기 위해 마찰이 필요합니다. 그 마찰이 없다면 성장도, 배움도, 진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낡은 고리 안에 똑같은 모습으로 머물게 될 뿐입니다. 인생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가장 규율이 잡혔거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불편함과 기꺼이 마주하고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동기부여는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도파민처럼 변동하는 신경화학적 신호에 의해 움직이는 순간적인 상태일 뿐 장기적인 변화를 유지하기에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뇌는 습관이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뇌는 오직 패턴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특히 집중된 주의력 하에서 행해지는 행동이 당신 뇌의 구조에 암호화됩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이 말은 신경가소성의 핵심 원리를 요약합니다. 특정 신경회로의 반복적인 활성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회로를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일어나려면 뇌가 새로운 행동이나 사고 패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행동이나 감정에 북받쳐 한 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회로 변화를 이끄는 것은 바로 그 꾸준함, 의도적인 반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수많은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강력한 통찰을 얻고도 결국 똑같은 습관으로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통찰은 가치 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변화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뇌가 그것을 새로운 기본값으로 인식할 만큼 충분히 자주 반복되어야 합니다. 습관 형성을 담당하는 뇌의 기저핵은 감정의 폭발이 아닌 반복되는 행동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헬스장에 가고 특정 방식으로 식사하고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할 때마다 당신은 뇌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나야, 그리고 충분한 반복을 통해 그 메시지는 뇌에 각인됩니다. 자신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명확함이나 자신감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에서 자신감은 행동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물입니다. 동기부여 없이도 의도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신경계에 나는 어려운 일을 해낼 능력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 즉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때 느끼는 저항감조차도 재배선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 저항은 낡은 신경회로가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존 패턴을 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멈춤 신호로 해석하는 대신 당신의 뇌가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해하십시오. 그 마찰은 신경학적 피드백이며 당신이 그 마찰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마다 새로운 패턴은 더욱 강해집니다. 인생을 리셋하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그것은 수천 개의 작고 의도적인 행동들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행동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기준, 당신이라는 사람의 새로운 기본값을 강화할 기회입니다.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들 하지만 사실 마음은 몸을 따릅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반응적이고 불안하며 피로한 상태에 있다면 명확하게 생각하고 규율을 지키고 새로운 습관에 전념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당신의 내적 생리 상태가 당신이 그 위에 쌓으려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리셋하려면 먼저 당신의 상태를 리셋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당신의 내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호흡입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뇌에 위험 신호를 보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지만 특히 내쉬는 숨을 강조하는 느리고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에 이제 안전하게 이완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시각적 집중 또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 시야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시야를 넓혀 수평선을 바라보는 등 파노라마 시야를 활용하면 뇌는 즉각적인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당신을 통제 가능한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30분에서 60분 이내에 자연광을 보는 것은 당신의 생체 리듬, 코르티솔 생산, 도파민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것은 종종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깨어진 생체 리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찬물 샤워와 같은 의도적인 저온 노출은 통제된 방식으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짧고 의도적인 스트레스는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높여 각성 상태와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당신은 불편함의 감각에 익숙해지면서도 침착함과 통제력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 회복 탄력성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 탄력성도 길러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구축되는 구성물입니다. 뇌는 추상적인 믿음만으로 정체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반복된 행동을 관찰하고 그로부터 정체성을 추론합니다. 즉,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행동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투표와 같습니다. 저항감을 느끼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계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야. 이것이 바로 나야. 이 신호들이 축적되어 결국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마치 서예가가 수만 번의 붓질로 자신만의 필체를 완성하듯 우리의 정체성도 수많은 작은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은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신경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믿음을 앞섭니다. 행동이 변화를 이끕니다. 당신은 생각으로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찰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뇌는 항상 최소한의 저항 경로를 선호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행동 주변에는 마찰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행동 주변에서는 마찰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을 멈추고 싶다면 휴대폰을 침실 반대편에 둠으로써 마찰력을 만듭니다. 아침에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잠들기 전 베개 위에 노트와 펜을 둠으로써 마찰력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방식으로 환경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행동을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당신은 파괴적인 환경을 의지력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리셋하고 싶다면 당신을 둘러싼 구조 자체를 리셋해야 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당신이 매일 접하는 정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신경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규율, 성장, 높은 기준이 표준인 환경에 자신을 두십시오. 당신의 신경계는 그 그룹의 리듬과 기준에 맞춰 스스로를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리셋은 극적인 한 방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편함을 성장의 신호로 재해석하고 동기부여를 기다리는 대신 의도적으로 행동하며 당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당신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환경을 설계하는 수많은 작은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건축가입니다. 오늘 당신의 뇌에 새로운 길을 내는 첫 삽을 뜨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이 꿈꾸는 새로운 삶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성장을 돕는 깊이 있는 지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리셋 버튼, 뇌과학으로 누르는 법. 혹시 지금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굴레에 갇혀 어딘가에 있을 리셋 버튼을 간절히 찾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뇌와 몸이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그 깊은 이해를 통해 어떻게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희망 섞인 조언이 아닙니다. 신경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행동 변화 이론의 뿌리를 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 가지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리셋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이것이 무모하고 충동적인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의도적이고 구조적인 압력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행동 패턴, 당신을 과거에 가둬두는 신경회로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가하는 현명한 압력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플라스틱처럼 유연하고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변화는 결코 수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존의 고리를 의식적으로 끊어낼 때 바로 그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인간의 뇌는 항상성을 사랑합니다. 예측 가능한 상태를 선호하죠. 심지어 그 예측 가능한 상태가 우리에게 해로울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기존의 정체성과는 모순되는 새로운 패턴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부 모델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뜨거운 동기부여나 벅찬 감정에서가 아니라 낡은 패턴에 대한 개입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생리, 호흡, 집중력, 그리고 일상의 루틴을 활용하여 현재 삶의 부정적인 피드백 고리를 끊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을 반영하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길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번아웃 상태이거나 마치 다른 사람의 대본대로 살고 있는 것 같다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며 행동과학적으로 검증된 당신을 위한 행동 촉구입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각 중 가장 오해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편함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면 멈추거나 후퇴하거나 그 원인을 피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불편함은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신경계가 지금 적응하고 확장하고 있으며 익숙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매우 정밀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심리적,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신경신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는 몸이 안정적인 상태, 즉 항상성의 범위를 벗어나 작동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뇌는 본래 에너지를 보존하고 예측 불가능성을 저항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와 다른 행동,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나거나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려고 할 때 뇌는 초기에 강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나 이 저항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경가소성의 영역, 즉 우리의 행동과 정체성을 재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바로 그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경험을 통해 뇌가 스스로의 연결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편안하고 수동적일 때가 아니라 도전적인 과제 앞에서 집중하고 몰입할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정적이든 인지적이든 신체적이든 불편함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때 우리는 뇌에게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정 과정을 통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고 새로운 정체성이 구축되며 우리를 발목 잡던 낡은 자기 파괴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동기부여가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메커니즘은 그 저항의 문턱을 넘어 노력이 요구되고 편안함이 잠시 유보되는 공간으로 들어서는 데 있습니다. 사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는 성장을 위한 생화학적 초대장과 같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몸을 행동에 대비시키고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며 기억력 암호화를 향상시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불편함은 위험이나 도전을 의미했고 이는 곧 생명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바로 이 메커니즘을 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의 저항감, 중요한 대화를 앞둔 불안감,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 전의 압도감. 이 모든 것은 한때 우리 조상들의 생존을 도왔던 바로 그 회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르고 그것을 발판 삼아 우리의 내적 운영체제를 재설계하는 포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찬물 샤워를 하거나 짧은 단식을 하거나 어려운 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작고 의도적인 불편함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경계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를 스트레스 예방 접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최정의 군사 훈련에서부터 인지 행동 치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스트레스를 피함으로써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고 의도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더욱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기꺼이 불편함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도전에 대한 당신의 역치는 높아지고 미래의 노력은 훨씬 더 감당하기 쉽게 느껴집니다. 뇌와 몸은 이전의 스트레스를 기억하고 그에 맞춰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루틴과 습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주 작은 불편함이라도 꾸준히 이겨낼 때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는 나는 할 수 없어에서 나는 어려운 일을 꾸준히 해내는 사람이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인식의 전환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사결정, 집중,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 네트워크, 특히 집행 기능을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이 실질적인 강화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편함에 대한 당신의 인내력은 당신만의 슈퍼파워가 됩니다. 한때 회피의 대상이었던 것이 익숙해지고 불안으로 느껴졌던 것이 성장을 위한 활성화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을 리셋하려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불편함을 실패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어렵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로 그 지점이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불편함은 성장의 문입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으로 찢어지고 재건되면서 더 강해지듯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시스템도 재구성되기 위해 마찰이 필요합니다. 그 마찰이 없다면 성장도, 배움도, 진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낡은 고리 안에 똑같은 모습으로 머물게 될 뿐입니다.
인생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가장 규율이 잡혔거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불편함과 기꺼이 마주하고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동기부여는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도파민처럼 변동하는 신경화학적 신호에 의해 움직이는 순간적인 상태일 뿐 장기적인 변화를 유지하기에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뇌는 습관이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뇌는 오직 패턴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특히 집중된 주의력 하에서 행해지는 행동이 당신 뇌의 구조에 암호화됩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이 말은 신경가소성의 핵심 원리를 요약합니다. 특정 신경회로의 반복적인 활성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회로를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일어나려면 뇌가 새로운 행동이나 사고 패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행동이나 감정에 북받쳐 한 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회로 변화를 이끄는 것은 바로 그 꾸준함, 의도적인 반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수많은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강력한 통찰을 얻고도 결국 똑같은 습관으로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통찰은 가치 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변화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뇌가 그것을 새로운 기본값으로 인식할 만큼 충분히 자주 반복되어야 합니다. 습관 형성을 담당하는 뇌의 기저핵은 감정의 폭발이 아닌 반복되는 행동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헬스장에 가고 특정 방식으로 식사하고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할 때마다 당신은 뇌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나야, 그리고 충분한 반복을 통해 그 메시지는 뇌에 각인됩니다. 자신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명확함이나 자신감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에서 자신감은 행동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물입니다. 동기부여 없이도 의도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신경계에 나는 어려운 일을 해낼 능력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 즉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때 느끼는 저항감조차도 재배선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 저항은 낡은 신경회로가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존 패턴을 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멈춤 신호로 해석하는 대신 당신의 뇌가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해하십시오. 그 마찰은 신경학적 피드백이며 당신이 그 마찰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마다 새로운 패턴은 더욱 강해집니다. 인생을 리셋하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그것은 수천 개의 작고 의도적인 행동들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행동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기준, 당신이라는 사람의 새로운 기본값을 강화할 기회입니다.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들 하지만 사실 마음은 몸을 따릅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반응적이고 불안하며 피로한 상태에 있다면 명확하게 생각하고 규율을 지키고 새로운 습관에 전념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당신의 내적 생리 상태가 당신이 그 위에 쌓으려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리셋하려면 먼저 당신의 상태를 리셋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당신의 내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호흡입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뇌에 위험 신호를 보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지만 특히 내쉬는 숨을 강조하는 느리고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에 이제 안전하게 이완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시각적 집중 또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 시야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시야를 넓혀 수평선을 바라보는 등 파노라마 시야를 활용하면 뇌는 즉각적인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당신을 통제 가능한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30분에서 60분 이내에 자연광을 보는 것은 당신의 생체 리듬, 코르티솔 생산, 도파민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것은 종종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깨어진 생체 리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찬물 샤워와 같은 의도적인 저온 노출은 통제된 방식으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짧고 의도적인 스트레스는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높여 각성 상태와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당신은 불편함의 감각에 익숙해지면서도 침착함과 통제력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 회복 탄력성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 탄력성도 길러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구축되는 구성물입니다. 뇌는 추상적인 믿음만으로 정체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반복된 행동을 관찰하고 그로부터 정체성을 추론합니다. 즉,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행동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투표와 같습니다. 저항감을 느끼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계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야. 이것이 바로 나야. 이 신호들이 축적되어 결국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마치 서예가가 수만 번의 붓질로 자신만의 필체를 완성하듯 우리의 정체성도 수많은 작은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은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신경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믿음을 앞섭니다. 행동이 변화를 이끕니다. 당신은 생각으로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찰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뇌는 항상 최소한의 저항 경로를 선호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행동 주변에는 마찰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행동 주변에서는 마찰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을 멈추고 싶다면 휴대폰을 침실 반대편에 둠으로써 마찰력을 만듭니다. 아침에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잠들기 전 베개 위에 노트와 펜을 둠으로써 마찰력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방식으로 환경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행동을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당신은 파괴적인 환경을 의지력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리셋하고 싶다면 당신을 둘러싼 구조 자체를 리셋해야 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당신이 매일 접하는 정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신경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규율, 성장, 높은 기준이 표준인 환경에 자신을 두십시오. 당신의 신경계는 그 그룹의 리듬과 기준에 맞춰 스스로를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리셋은 극적인 한 방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편함을 성장의 신호로 재해석하고 동기부여를 기다리는 대신 의도적으로 행동하며 당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당신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환경을 설계하는 수많은 작은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건축가입니다. 오늘 당신의 뇌에 새로운 길을 내는 첫 삽을 뜨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이 꿈꾸는 새로운 삶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성장을 돕는 깊이 있는 지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